2020년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소송과 협상의 두 기둥, 이 두 기둥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분경매를 잘 풀어가시려면요, 소송의 프로세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게 협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내용 안에 협상법에 관련된 법칙, 또 이러한 외울 수 있는 5가지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투 이런 두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게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실전의 지분경매를 타 공유자와 협의를 하실 때요,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상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쭉 들어보시면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에 관련된 이 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쭉 공부해 나갈 수 있고요. 오늘 45강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처음 접하신 분은요, 앞에 1강으로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들으면 연재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도 되고요. 올해가 다 갑니다.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12월. 우리 이 지분경매 제자분들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에 기분이 상쾌하게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일교차가 좀 심해가지고요, 겨울이 다가감을 느낄 수 있는데,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면역력 떨어지면은 지금 감기 바이러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비타민 C 또 비타민 D 복용을 일부러라도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복용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요,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공부할 부분이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 공유물 분할에 관련된 현물 분할, 여기 보시면은 판례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에 대해서 현물 분할이 원칙임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번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2번 사항을 잠깐 보시면요, 잠깐 넘어갔네요. 대법원은 여기 2번이에요.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대금 분할을 명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그러니까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대금 분할에 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낸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는데요. 97-18-219 판례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잠깐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 원심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한 것이 곤란하다는 중요한 사정으로 위 각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일부 부동산의 피고 승계 참가인 총회 소속 정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들은 모두 상당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로 인해서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지상에 피고 승계 참가인 종회 소속 종원의 분묘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현물 분할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분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현물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임야의 위치나 가격의 차이가 위판시와 같은 현물 분할로 하는 게 곤란하다, 장애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115페이지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낼 때 현물 분할에 의해서 낼 건지, 아니면 가격 배상에 의해서 낼 건지, 아니면 조정을 할 것인지, 이 3가지 중에 선택하는데요. 먼저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때 청구 취지에 어떤 내용을 먼저 쓸지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이면은 피고들의 선산으로 조상들의 부덤이 대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면은 그 면적이 상당합니다.
또한 그 주변은 묘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분할하더라도 그 임야의 부분별로 그 이용도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인해서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짓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현물 분할 이 한 판례만 갖고 이러한 물건이 현물 분할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또 타 공유자의 집안에서의 이 사정이나 또 이 조건, 형편 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도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우리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이게 노하우 중에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들은 실전반에서 공개를 하고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먼저 이러한 그 물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먼저 처리 전에 낙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풀어가는 작전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이 전략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먼저 낙찰받기 전에 이미 만들어서 이러한 그 전략을 세운 후에 낙찰에 임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판례라든가 내용을 잘 모르고요. 그냥 하다 보면 상대방 변호사, 법률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러한 판례를 들이대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공유물 분할에 의해서 조정 내지는 아니면 대금 분할 같은 이러한 또 아니면 현물 분할을 원할 때는 뭐 현물 분할 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가려면요. 먼저 이와 같은 판례들을 깊숙하게 아무리 이 판례 얘기하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꼭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 임해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 현물 분할을 주장하는 이러한 판례를 들이대는 타 공유자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116페이지 가는 거고요. 이제 조금 줄일게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내온 다양한 답변서를 살펴보며 간접적으로나마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들이 어떤 내용으로 답변할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상대 변호사로부터 올라온 답변서를 통해서 변호사가 썼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쓴 거기 때문에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상대방이 들어오는 변호사로부터 들어오는 답변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지분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상대가 어떤 이런 프로세스, 전략, 작전으로 또 대응하고 반대되는 답변서를 보내올지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서요. 소장을 쓰고 또 프로세스를 이어갈 때 같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또 인용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준비 서면을 쓸 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또 답변서, 준비 서면, 소장과 같은 이러한 서면을 제출할 때 인용할 수 있도록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 위치도 특정되지 않고 현물 분할도 힘드니 경매에 붙여서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음을 피고의 이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피고 측 주장은 지분 경매로 나온 토지는 문중 땅으로 원고가 취득했으나 이 판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판결문을 들어 판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법원, 다가 대법원인데요. 이 판례를 얘기하는 거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이 불가하면 변호사 양측의 의견으로 경매에 붙여 대금 분할할 수 있는 요건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가액 배상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이러한 93-27819 판례를 얘기한다라는 내용이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11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이다. 이 내용은요, 별이 5개입니다. 항상 숙지하셔야 돼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 가액 배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매에 붙여 배당을 이렇게 배당해주는 이러한 그 공유물 분할 방법이 원칙이 아니다. 그래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감솔된 염려가 있을 때 비로소 경매를 명예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서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된다. 그 분할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하지 않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원고일 때 예를 들어서 대금 분할에 의해서 배당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청구 취지를 냈다 해서 꼭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가액 배상을 할 수도 있고요.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협상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형성해서로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 모든 공유물 분할 방법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재량이라는 건 판사의 재량이에요. 공유관계나 그 객체의 물건의 재반 사항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유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은 가액 비율을 따름을 의미한다. 이건 뭐 법률적인 용어니까 당연한 겁니다. 토지의 현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번에 나와 있는데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 위치, 이런 조건들,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균등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재반의 사정을 고려해서 면적이 지분 비율이 있지만은 그 면적 비율보다 그 면적을 더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면. 아니면 아주 좋은 위치를 원고인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이 비율을 더 조금 줄여서 타 공유자에게 오히려 위치는 좋은 데를 가져가고 나머지 조금 그 타 공유자가 부족해하는 부분 면적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법원 재량에 의해서 현물 분할하면서도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와 가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분할 방법,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만한 면적에서 나는 이렇게 그 토지를 분할해주고, 아니면은 또 그 일부 공유자는 또 공유로 남는, 이렇게 나머지 지분은 공유로 남는, 나만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을 때 2명은 공유로 남고 나는 이렇게 지분을 분할해서 가져오는 이런 방법까지 아주 다양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용 조건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다.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가부족을 조정해서 분할하는 것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 조금 아까 설명했죠. 제가 조금 아까는 3명을 얘기했었는데 뭐 한 10명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또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허용되니까 다양한 이러한 그 방법들, 오늘 제목에 있는 것 같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이러한 그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이러한 그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유물은 특약이나 법률상의 이러한 제한이 없는 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을 원할 때는 어떤 누구도 피고든 원고든 타 공유자든 아니면 여러분 같이 낙찰을 받은 분이든 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판사의 재량권이 넓은 재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이 또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숙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그 방법들을 보시고요. 피고 측 타 공유자가 그 적정한 가격은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사건의 감정평가서에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서는 명령에 의해서 문서 송부 척탁 명령에 의해서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받은 가격이라고 얘기한다. 공유지분은 공동의 소유의 한 형태로 물건에 대한 한 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 증여, 공동투자의 다양한 이유로 해가지고 이러한 그 지분 형태가 나오는데, 공유물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119페이지까지 마칠 겁니다. 공유물은 민법에서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 공유물은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268조 1항이 있고요.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의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 공유물 분할에 자유를 갖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사항이 오늘 아주 중점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요. 우리 지분경매 관련해 가지고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여기 검색란에서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이라는 이러한 그 밴드가 있습니다. 노란 이런 책 표지가 있는 밴드에 실명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정보들을 쭉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또 우리 일일 특강 있습니다. 12월 올해 마지막 일일 특강인데요. 특강에 지분경매에 관련된 협상과 소송 기술을 일일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이 유튜브나 또 교재에서 말할 수 없는 아주 그 노하우 중에 노하우도 공개해드립니다. 12월 22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3일 전 22일 화요일 날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요. 이렇게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에 관련해 가지고 일일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 전화하셔가지고요. 이 비용이 5만 원인데요. 장소가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우리 학원입니다. 학원 사무실에서 하시고 우리 이 지분경매 학원은요. 부동산 경매 학원에서 유일하게 지분경매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학원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지분경매 전문 학원이니까요. 이 일일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이 홍봉기 사무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의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25일 날 또 실전반이 있습니다. 이 개강하는 날이 있는 게 아니라요.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 6개월 과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실전반이 있습니다. 아주 노하우 중에 노하우, 특수 경매 중에 특수 경매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아주 깊이 있는 공부입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 이 전화번호 010-3033-9074로 문의 주시고요. 400만 원입니다. 이러한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지분경매의 아주 노하우 중에 노하우, 물건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분경매 물건 중에 일반적인 물건, 우리가 그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러한 그 주택 말고요. 더 깊이 있는 물건을 30% 전후, 감정가 대비 30% 전후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기법을 전수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소송과 또 이 협상에 관련돼서 깊은 공부를 원하신 분들은요, 이 실전반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완전 그 전문 투자자로서 지분경매에 특화된 전문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뚝 서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한 주 성공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알찬 방송으로 알찬 공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